음악과 함께 잔잔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녹색은 균형의 색입니다. 대자연의 색이자 성장의 색이며 스스로를 끝없이 새로이 하는 영원한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의 들판, 고요한 숲의 그늘을 떠올리게 하는 색이죠. 하지만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에게 녹색은 단순히 바깥 세상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 즉 프시케를 비추는 상징이자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곳, 무의식의 거울이었습니다. 융은 색채가 이성의 단계를 건너뛰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특정 색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녹색은 참으로 여러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희망과 치유, 조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투나 정체, 깊은 갈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양면성은 우리 정신의 이중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빛과 그림자, 성장과 쇠퇴, 삶과 죽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처럼 말이죠. 융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상반된 것들을 끌어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녹색을 선택하는지는 당신이 현재 삶의 균형을 어떻게 탐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는지, 혹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원하는지, 아니면 깊은 내면으로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앞에 세 가지의 녹색이 펼쳐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마치 새 생명이 터져나오듯 밝고 신선한 연두색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에 단단히 뿌리내린 이끼처럼 차분하고 안정적인 짙은 풀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랜 비밀들이 살아 숨쉬는 숲의 심장부처럼 깊고 신비로운 암록색입니다. 이 세 가지 색은 각각 우리 무의식의 다른 목소리를 대변하며 당신의 내면 여정에 대한 서로 다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 녹색 중 유독 하나의 색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를 발견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성격 한 조각뿐만 아니라 칼 융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층을 이끈다고 믿었던 거대한 원형의 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녹색, 연두색. 연두색은 모든 시작의 색입니다. 꽁꽁한 흙을 뚫고 돋아나는 연약한 새싹의 색이며 태양을 향해 처음으로 잎을 펼치는 봄의 나뭇잎 색입니다. 혹독하고 긴 겨울이 끝난 뒤 찾아오는 찬란한 부활의 색이죠. 칼 융에게 이것은 단순히 자연에 대한 기분 좋은 연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탄생을 갈망하는 우리 정신의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밝은 녹색에 끌린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시작, 변화, 그리고 당신을 올가매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더 멀리 성장하고픈 자유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색은 순수함, 희망,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아이의 원형을 반영합니다. 원형으로서의 아이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력과 상상력의 근원이며 미래는 언제나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연두색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의 깊은 내면이 그 신선함의 감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무거움을 벗어 던지고 경이로움을 재발견하며 삶을 새롭게 마주하고 싶은 열망이 당신 안에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 속에서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연두색은 바로 그 재탄생의 순간 멈춰있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하고 삶의 다음 장이 펼쳐지는 그 찰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시작을 갈망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것의 끝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색이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당신은 아마도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습관, 관계, 혹은 사고방식을 떠나보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마음 한편에는 떠나보낸 것들에 대한 조용한 슬픔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성장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하며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연두색은 새로운 생명의 기쁨과 뒤에 남겨진 것의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는 색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 색을 선택한 당신은 진정성과 꾸밈없는 솔직함을 갈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나 무거운 책임감 없이 신선하고 순수한 신뢰로 가득 찬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정직함과 유희를 필요로 하는 아이 원형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그 순수함 속에도 위험은 존재한다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순수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삶의 복잡한 진실을 외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는 영적인 차원 또한 존재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연두색은 치유, 즉 육체와 영혼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이 색을 선택했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너무 오랫동안 지고왔던 감정적, 정신적, 혹은 영적인 상처들을 이제는 치유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이 말하는 치유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상처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일부가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연두색은 바로 이 치유의 과정, 흉터가 힘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의 색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한국의 봄을 떠올려 보십시오. 봄의 새잎들은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인함으로 가장 단단한 땅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연두색을 선택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바로 그 단계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상처받기 쉬운 상태일지 모르지만 성장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 저항하는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임을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즉 개성화의 과정과 연결됩니다. 연두색은 당신이 그 여정의 새로운 단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당신의 정신은 이미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면의 아이가 깨어나 탐험하고 상상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라고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녹색, 짙은 풀색. 이끼를 닮은 짙은 풀색은 봄의 연약한 밝음도 숲속 깊은 곳의 어두운 신비도 아닙니다. 이것은 뿌리의 색, 대지의 색, 그리고 균형의 색입니다. 칼 융에게 이 색은 안정성, 현실에 깊이 뿌리내리는 감각, 그리고 생명과 물질 사이의 영원한 리듬을 상징하는 원형의 표현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색에 끌린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매우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당신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균형, 안정, 그리고 조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흑빛이 섞인 녹색은 돌보는 이의 원형을 반영합니다. 소중한 것을 보호하고 건설하며 지켜내고자 하는 우리 내면의 한 부분이죠. 이 색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관계, 책임, 그리고 당신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전통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흔들림 없이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삶을 갈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했듯 든든한 뿌리내림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정에도 언제나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안전함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곧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짙은 풀색이 당신의 선택이라면 당신의 무의식은 조화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미지의 세계에 저항하며 익숙한 것들이 주는 편안함을 선호할지 모릅니다. 융은 진정한 균형은 경직된 상태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균형은 살아있고 유연하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위에 달라붙어 살아가는 이끼처럼 짙은 풀색은 진정한 안정성이란 환경에 적응할 때 가장 강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색 역시 치유를 상징하지만 연두색의 여린 회복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인내의 치유, 시간과 끈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느리고 꾸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색에 마음이 간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억지로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속도를 늦추고 꾸준한 성장의 과정을 신뢰하라고 당신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 이 색의 선택은 충실함과 신뢰에 대한 당신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시련을 견뎌내고 시험에 들었을 때 쉽게 사라지지 않는 한결같은 유대감을 무의식적으로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적인 사랑도 좋지만 짙은 풀색의 사랑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당신은 때로 열정의 강렬함을 두려워하며 그 대신 안정이라는 안전지대를 찾으려 할지 모릅니다. 융은 진정한 온전함은 열정의 불과 충실함의 단단한 기반, 이 두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짙은 풀색은 또한 성숙기에 접어든 자연의 색입니다. 터져나오는 봄의 에너지가 아닌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성장의 고요한 평온함입니다. 이 색을 선택한 것은 지혜, 성숙함,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온전한 삶을 향한 당신의 무의식적 갈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통, 오래 지속되는 관습,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감각에 끌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 속에 깊이 내재된 공동체 의식, 우리라는 감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색 안에는 신비로움 또한 숨어 있습니다. 이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구석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이 색을 선택했다면 당신의 힘은 화려함이 아닌 섬세함에 있다는 것을 무의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인정보다는 내면의 진정성을 갈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당신 내면 세계의 깊이를 항상 알아보지는 못하더라도 당신은 매우 깊이 뿌리내린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녹색, 숲의 녹색. 깊고 짙은 숲의 녹색은 신비의 색입니다. 봄의 여린 신선함도 이끼의 안정된 균형도 아닙니다. 이것은 빽빽한 삼림의 색, 거대한 나무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의 색, 그리고 대자연의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들의 색입니다. 칼 융에게 이 색은 그림자의 원형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보려 하지 않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품고 있는 우리 정신의 한 부분이죠. 만약 당신이 이 깊은 녹색에 끌린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깊이, 비밀, 그리고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미지의 힘들과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숲의 녹색은 보호의 색입니다. 숲은 안식처인 동시에 위험한 곳이며 피난처인 동시에 미로입니다. 이 색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판단이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으로 후퇴할 수 있는 깊고 안전한 장소를 당신의 무의식이 갈망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고독과 침묵, 그리고 자신만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편안함을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숲이 결코 안전하기만 한 곳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곳은 또한 우리가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과 마주하게 되는 시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숲의 녹색을 갈망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안식처와 동시에 자기 직면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색은 현자의 원형을 반영합니다. 신비 속에서 나타나 진실을 드러내는 안내자 말입니다. 이 색이 당신을 끌어당긴다면 당신의 정신이 표면적인 지식이 아닌 심연의 지혜를 찾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겉모습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환상을 꿰뚫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싶은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탐색에는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위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부정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가르쳤습니다. 숲의 녹색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일부가 그 숨겨진 진실들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거나 최소한 그럴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숲의 녹색은 쉽게 눈에 띄는 것 너머의 깊이와 충실함에 대한 숨겨진 욕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화려한 관계보다는 깊고 뿌리내린 때로는 비밀스러운 친밀감을 갈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 가벼운 만남이 아닌 성스러운 연결을 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그림자는 소유욕, 너무 많은 것을 숨기거나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꽉 붙들고 있으려는 위험입니다. 융은 깊이와 개방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이 색이 주는 도전 과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숲의 녹색은 또한 힘의 색입니다. 시끄럽고 외적인 힘이 아닌 조용하고 오래 지속되는 내면의 강인함입니다. 이 색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당신의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언제나 어슬렁거립니다. 이 색에 끌리는 것은 당신의 일부가 통제, 비밀, 혹은 고립을 갈망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숲은 치유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두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융이라면 당신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의 방법으로서 깊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의 눈이 이 깊은 녹색에 머문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그림자의 원형, 현명한 안내자, 그리고 정신이라는 신비로운 숲에 끌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깊이, 진실, 회복 탄력성, 그리고 지혜를 갈망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숨겨진 것을 탐험하고 두려움에 맞서며 내면의 신비를 끌어안을 준비가 되었음을 당신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은 3가지 녹색의 숲길을 걸어왔습니다. 각각의 색은 단순한 빛깔 이상의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창이었고 당신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연두색은 새로운 시작과 치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받아들이려는 아이의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짙은 풀색은 안정과 충실함, 그리고 조화와 인내를 갈망하는 돌보는 이의 원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숲의 녹색은 신비와 그림자, 그리고 용기와 지혜, 변화를 향한 부름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칼 융에게 이러한 선택은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끄는 모든 색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살아 숨쉬는 더 깊은 무언가의 상징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색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당신의 영혼이 이 여정의 현 시점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연두색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삶 전체를 아우르는 안정을 원해 짙은 풀색에 마음이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깊은 무의식으로 걸어 들어가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숲의 녹색이 당신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각각의 선택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이자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훨씬 더 심오한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의 색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세 가지 모두를 당신 안에 품고 있습니다. 삶의 다른 순간마다 각각의 색이 당신을 부를 것이고 당신에게 필요한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새로움을 시작하는 아이, 안정을 지키는 돌보는 이, 신비를 탐험하는 현자.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살아 숨쉽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개성화의 길, 즉 온전함을 향한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을 향한 이 여정이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탐험에 동참해 주십시오. 인간 영혼의 깊이를 드러내는 더 많은 색과 상징, 원형의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이러한 성찰이 필요한 누군가와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택은 결코 단순한 색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에 대한, 그리고 온전한 당신이 되어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 평온과 통찰이